안녕하세요. 서초수도 건설학원 자연환경 관리 기술사를 맡고 있는 홍진표입니다. 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21회 때 좋은 성과를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예상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빈 강의실에서 혼자 촬영을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낯설어서 많이 좀 오늘 강의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국제환경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국제환경 동향을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환경 동향은 굉장히 공부할 내용은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쭉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속에서 개별적인 내용, 동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이제 국제환경 동향, 국제 협약이나 어떤 국제환경기구에서 내오는 어떤 정책적 내용들이 이게 국내 환경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런 사항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국제환경 동향 쪽에서 시험 문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좀 보시고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전체 이제 세계 대전이 1945년에 끝나면서 이제 급격한 전후복구 산업화가 촉진되고 재건이 되면서 환경을 굉장히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오염, 특히나 환경 재앙까지 수준에까지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기형아, 암에 걸린다거나 이러한 재앙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를 저희가 꼽습니다. 침묵의 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범, 하딘의 공유주의 비극, 그 다음에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이 세 가지를 뽑는데 시험에서는 공유주의의 비극만 2번이 나왔고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나 성장의 한계는 아직 시험에 좀 나오지 않아서 간단하게 용어 문제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환경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특히 성장의 한계에서 이 국제 정상회의, 환경 정상회의를 이제 제안함으로써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국제 환경 문제의 국제적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정상회의를 통한 환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협력해서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야별로 국제 협약을 맺어서 각 분야에 관련된 환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적인 국제적인 환경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국제적인 대응을 해 것으로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회의는 10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1972년 스톡홀름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10년에 한 번씩 쭉 이렇게 열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공부하실 부분은 요 1992년에 리우에서 열린 리우 환경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뭐 생물 다양성 협약이나 기후 변화 협약 이런 토대들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회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년 단위의 회의는 아니었지만 세기가 바뀌면서
최천년 정상회의 2000년도에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에 관련해서 나왔던 거는 이렇게 최천년 개발 목표를 제시를 했고, 이게 이제 2015년까지의 목표였는데 이게 끝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환경 정치가 어떻게 반영됐느냐? 이게 KSDGs라고 하는 한국형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제3차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변경 계획을 수립하면서 요 한국형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새천년 생태계 평가 이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발간이 됐는데 여기서 주목받은 개념이 바로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얻는 모든 혜택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형으로는 지조공문, 지원기능, 조절기능, 공급기능,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작년 12월 달에 생물다양성법이 개정되면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라는 것이 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도 잘 알아주시고, 이렇게 서비스에게 분류, 지원, 조절, 공급, 문화로 되어 있는데 시험에 지지 지원보다는 법에는 지지 서비스, 환경 조절은 환경 조절 서비스, 그다음에 공급 서비스, 문화 서비스에서 법에 나와 있는 좀 용어로 좀 통일해서 사용하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예상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보실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10년 단위에서 중요한 거는 92년, 2000년, 2005년 거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분야별 국제협약에서는 여기에 관련돼서 출제된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제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이벤트, 행사, 당사국 총회, 그리고 협약이 체결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좀 중요도는 현재 좀 떨어지는데, 파리 협정, 포스트 2020 신기후 변화 체제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는 남사르 협약이나 사이티스,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 나고야 오정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정의, 유형, 가치는 이런 생물 다양성이 키워드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안지 여러분께 쓰실 때 보통 이제 논술 문제의 경우 2단락에 개념과 정의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이건 좀 기계적으로 좀 작성할 수 있도록 0.5에서 길게는 한 페이지 정도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좀 꼭 이거는 연습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분야에서는 좀 중요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환경기구는 총 10개의 국제환경기구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이 이클레이, 지방 자치단체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방단체 네트워크, 이 협의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CF, 녹색기후기금이 여태까지 시험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두 가지 좀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다들 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중요하게는 유네스코, 그 다음에 IUCN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우리 관련 정책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유네스코는 최근에 좀 문제가 나와서 IUCN의 보호지역 관련된 것들을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물질 환경 대응은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122대 예상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환경 동향에서는 대략 많이는 아니고 한 5문제 정도를 예상 문제 좀 뽑아봤는데요. 환경문제 발생 원인,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 녹색 기후기금, 그다음에 이제 멸종위기종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지 생태계 간편 평가 도구, 이렇게 5문제를 뽑아봤습니다.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은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상 문제를 좀 뽑아본 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좀 응용을 하셔서 할 수 있을까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뽑아놨고요. 잘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은 한 5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구의 기하학적인 급속한 급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산 소비, 이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소비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착화되면서 이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 두 번째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들이 자연을 엄청 남용함으로써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 수용력의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환경 문제가 더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그릇된 환경에 대한 가치관, 즉 환경관이 되겠습니다. 자연을 인간이 이용하는 대상, 도구적으로만 바라봤다는 특히 서양의 이 환경관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생태계에 대해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모든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무지, 이것이 환경 문제 발생 원인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생태계를 특성을 설명드릴 때 열린계하고 물질순환 에너지 흐름, 그리고 이제 동적 병영,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 그러면 이제 복잡계라고 하는 생태계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또 이 원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5가지로 좀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 보시고, 두 번째로 이제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를 예상 문제를 뽑은 이유는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107회 때 용어 문제를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번에는 논술 문제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녹색 기후기금은 국제환경기구 중에서 나오지 않았던 GCF와 이클레이 중에서 예상 문제를 좀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사이티스 국제협약 중에 사이티스와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지정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설명하는 문제를 좀 예상 문제로 뽑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습지 생태계 간편 평가 도구는 여기 이제 남사루총회에서 제안이 된 그런 이제 습지를 평가하는 방법론이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또 제안을 또 했었고, 이게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굉장히 생태계가 우수한 습지가 많이 있는데 재정적인 여건이나 그다음에 인력이나 장비, 기술 이런 것들이 개도국은 굉장히 이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확히 하려면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조사도 하고 데이터도 구축해야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평가를 해서 그나마 그 지역에 맞도록 평가를 해서 그 습지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평가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경 보도자료 2018년 10월 30일자를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